자,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산염기 적정입니다. 자, 산염기 적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산도 강산이 있고, 약산이 있고, 자, 염기도 마찬가지, 강염기가 있고, 약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산염기 적정이니까 산 하나, 염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강산과 강염기로 적정을 해도 되고, 강산과 약염기로 적정을 해도 되고, 약산과 강염기로 적정을 해도 되고, 마지막으로 약산과 약염기로 적정하는 네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이 약산과 약염기는 적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둘 다 너무 약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당량점을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종말점을 선택을 할 텐데,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적당한 종말점 검출법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 두 번째가 강산과 약염기 혹은 강염기와 약산 적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시된 내용은 첫 번째는 강산에 의한 강염기의 적정입니다. 표현인데, 자, 강산에 의한 강염기를 적정한대요. 그러면 강염기의 적정에서 얘가 삼각플라스크 속에 들어있고, 강산에 의한이니까 강산이 뷰렛을 통해서 떨어지는 화학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황이 반대여도 상관없습니다. 강산이 삼각플라스크 속에 있고 강염기가 뷰렛을 통해서 떨어져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적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일단 반응식을 써야 되죠. 물론 알짜 반응식을 쓰는 게 제일 깔끔해서 자, 반응식을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당량점에서의 부피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적정이 얼마나 가해지는지 전후 조성의 pH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반응식을 쓰면 두 번째가 당량점을 1대1 반응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 뭐 1대2면 1대2만큼 혹은 1대1이면 1대1에 해당되는 당량점에서의 부피를 확인하고, 당량점에서의 부피를 구했다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당량점 이전은 어땠고, 당량점 이후에서는 어땠고, 또는 당량점에서는 어떤 pH를 나타낼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를 넣는다면 요 사이가 되겠죠. 자,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를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진짜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큰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이 평형상수 확인하는 과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일단은 세 가지 과정으로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당량점이라고 하는 정리를 먼저 우리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산하는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량점은 진짜 이론상의 값을 우리가 당량점이라고 합니다. 자, 10개의 염기가 있고 뷰렛을 통해서 떨어지는데 10개의 산까지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10개와 10개가 다 반응을 해버리면 산도 없고 염기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1번째의 누군가가 들어와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당량점은 10개와 10개의 반응을 우리가 당량점이라고 하고, 11개가 들어왔을 때의 변화량을 우리는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량점과 종말점 사이에 오차가 생기는데, 이 오차를 적정 오차라고 하죠. 이 적정 오차는 개인마다 달라지는 경우라 적정 오차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시하게 색깔을 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지시하게 색깔 변화는 당량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당량점에서 한 개가 더 들어간 또는 두 개가 더 들어간 종말점을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자, 종말점을 검출하는 방법을 확인한다면 제일 편한 게 산염기 지시학을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전기 전도도를 측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pH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종말점 검출하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쓰세요 라고 해도 답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염기 지시학을 사용하거나 전기전도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pH를 확인함으로써 종말점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상황을 한번 강산에 의한 강염기 적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반응식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반응식은 강염기니까 알짜 반응을 쓴다면 수산화이온만 가지고 오면 되고, 얘가 삼각플라스크 속에 들어있는 화학종입니다. 그리고 강산이네요. 자, 강산이니까 H+. 자, 두 개가 반응을 하면 물이 생성되는데 주어진 반응은
물이 가수분해되는 반응의 역반응이죠. 물이 분해가 되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뉩니다. 주어진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 수소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곱이 항상 KW로 특히 25도씨에서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인데 아무런 온도에 대한 표현이 없으면 대부분은 그냥 25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KW 값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으로 두면 되죠. 이 반응에 대한 역반응이니까 역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는 우리가 역수로 확인할 수 있죠. 즉, 이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는 KW 반응의 역수니까 KW분의 1이고 계산기가 없어도 얘는 계산 가능한 거죠. 얘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니까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는 1.0 곱하기 10의 14제곱으로 엄청 크기 때문에 반응은 쉽게 진행이 됩니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게 1대1 반응이니까 당량점에서의 부피를 확인할 수 있죠. 당량점에서의 부피는 이론상의 값입니다. 자, 얼마나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소수점을 여러 개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는 사실 좀 더 정확한 실험 결과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인데 지금 정리를 할 때는 그냥 0.02 몰롱도라고 쓰도록 하죠. 자, 0.02 몰롱도 50ml입니다. 50ml가 원래 삼각 플라스크 속에 들어있었네요. 그러면 몰롱도 곱하기 부피를 할 텐데 밀리리터니까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그냥 몰이 아니라 미리몰이 확인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1대1 반응입니다. 자, 산의 농도는 0.1 몰롱도네요. 뷰렛에는 지금 뷰렛이 25짜리 뷰렛이면 25ml가 50ml짜리 뷰렛에는 뭐 그만큼의 양이 들어있겠죠. 자, 그러면 얼마를 가해야 우리는 1대1 반응이 될까? 대신 염기의 부피를 밀리리터라고 썼으니까 산의 부피도 밀리리터라고 하는 단위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당량점에서의 부피 구하는 공식입니다. 0.02 곱하기 50을 해서 밀리몰을 확인을 하고 밀리몰로는 산의 양이죠. 0.1 곱하기 X 해서 밀리리터 단위의 당량점에서의 부피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당량점에서의 부피를 계산을 했더니 당량점에서의 부피는 10ml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적어놓고 자, 계산을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반응은 지금 당량점에서의 부피를 계산을 하면 10ml가 이렇게 당량점에서의 부피고 뷰렛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NaOH 삼각 플라스크 속에 NaOH가 들어있고 뷰렛에는 HCl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넣어준 양 0.02 몰롱도 50ml를 넣어준 상황에서 뷰렛에서 떨어지는 HCl의 농도는 0.1 몰롱도, 부피는 눈금을 읽어주면 되죠. 자, 첫 번째 어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라고 한다면 당량점 이전 그리고 당량점에서 그리고 당량점 이후의 관계를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에 사용된 양을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구간입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이라고 쓸까요? 자, 첫 번째 구간은 당량점 이전이니까 당량점 이전이라고 하면 뷰렛에서 떨어진 양이 10ml보다 작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예로 2ml 가했을 때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뷰렛을 통해서 떨어진 양이 2ml일 때 과연 우리의 용액의 pH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자, 그럼 당량점 이전입니다. 지금 어떤 화학중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량점 이전에는 무조건 삼각 플라스크 속에 있는 화학종이 과량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반응에서는 삼각 플라스크에 지금 OH, 수산화이온, 즉 염기가 과량이네요. 그렇다면 반응 후 남은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구하면 우리는 수소의 이온의 농도 또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계산할 수 있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용액의 pH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강산에 의한 강염기 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뭘 구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그만큼 가했을 때 주어진 2ml를 가했을 때 용액의 pH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정 곡선을 그리고 싶다는 거죠. 가한 HCl의 부피에 대한
pH라고 해서 적정 곡선을 구하고 싶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용액의 pH를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산화이온의 농도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데, 자, 수산화이온의 농도, 자, 이렇게 네모 관로가 되겠죠? 자, 이 관로는 몰 농도를 의미합니다. 농도 여러 개 중에서 몰 농도를 의미하니까, 자, 전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용액의 부피를 밀리리터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면 용질의 몰수도 밀리몰이 되면 되고, 용액의 부피를 리터라고 하는 단위로 쓴다면 용질의 몰수도 당연히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야겠네요. 자, 우리 문제는 지금 밀리리터가 쉬워서 자, 요 단위를 선택을 해서 몰 농도를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분모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분모는 다 더해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자, 삼각 플라스크 속에 있었던 내용에서 뷰렛에서 떨어진 양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쓰면 원래 삼각 플라스크 속에 50ml가 있었고 뷰렛을 통해서 지금 2ml가 가해졌다고 하니까 전체는 52인데 52라고 그냥 쓰지 말고 50 더하기 2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분자 한번 볼게요. 자, 분자는 남은 양을 써야 되죠. 따라서 자, 당량점 이전입니다. 누가 무조건 과량입니까? 라고 하면 삼각 플라스크가 무조건 과량입니다. 따라서 남은 양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과량에서 작은 양을 빼주면 남은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리몰이 와야겠죠? 미리몰입니다. 자, 미리몰은 삼각 플라스크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0.02 곱하기 50만큼 들어있었고 사용한 양은 0.1에서 지금 2ml를 가해줬으니까 요만큼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 계산 결과가 미리몰의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 1.538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오는데 최종 계산 결과를 소수점 둘째 자리로 남기고 싶으면 풀이 과정에서는 최소 셋째 자리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셋째 자리까지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1.538까지만 살리고 물론 과학적 표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자,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계산을 하고 자, 그렇다면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수소이온의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곱이 kW로 항상 일정하니까 자, 수산화이온의 농도분의 kW로 우리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을 1.5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계산 결과가 6.5019 뭐 5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데 10의 마이너스 13제곱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6.5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제곱이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우리 pH를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6.5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제곱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제 답을 써야 되니까 답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정리를 해서 12.19까지 용을 정리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당량점 이전에 pH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준 부피가 2ml일 때 12.19라고 하는 pH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구간인 당량점에서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당량점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양이 10ml가 뷰렛을 통해서 떨어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반응식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우리의 반응식. 삼각 플라스크 속에 있는 수산화이온과 뷰렛을 통해서 떨어지고 있는 수소이온이 반응을 하면 H2라고 하는 생성물이 만들어져요. 자, 지금 두 번째 상황은 당량점입니다. 자, 당량점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라고 하면 당량점에서는 수산화이온이 만약에 10개가 있다면 뷰렛을 통해서 10개의 수소이온이 떨어져서 모두 물이 형성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결국에는 당량점에서는 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물은 뭐 할까요? 물은 자, 다시 모두 물이 되니까 가해준 산만큼 모두 물이 되니까 물이 자체적으로 분해되는 반응을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이 반응에 관련된 평형상수를 우리는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 하고, 자, 수소이온의 농도를 x로 두면 수산화이온의 농도도 마찬가지 x가 되고, x 곱하기 x니까 x의 제곱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따라서 x를 구하면 x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고, 이 x는 수소이온의 농도임과 동시에 수산화이온의 농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되겠죠. 자, 주어진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게 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을 하면은 pH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pH가 7입니다. 우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쓰기로 했으니까 7.00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에서는 당량점에서의 pH는 7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구간 한번 볼게요. 당량점 이후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가해준 부피 10.5ml일 때 용액의 pH를 한번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구간 D급이라고 하고 당량점 이후입니다. 그냥 풀 수는 없어서 부피가 필요하니까 자, 부피를 10.5라고 두겠다는 거죠. 가해진 부피가 10.5ml일 때 과연 용액의 pH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네요. 자, 당량점 이후면 이제 상황은 달라지죠. 누가 과량입니까? 라고 하면 뷰렛에서 떨어지는 화학종인 HCl이 무조건 과량입니다. 그럼 반응을 통해서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되는데 지금 얘가 10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12개가 떨어진 상황이니까 반응하고 남은 수소이온의 개수를 이용을 해서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당량점 이후입니다. 자, 뷰렛에서 떨어지는 화학종인 수소이온이 남은 양이죠. 과량이니까. 자, 과량의 농도를 계산을 하는 방법은 자, 부피는 똑같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서 뷰렛에서 떨어지는 부피를 다 더해서 밀리리터라고 하는 단위로 부피를 써주고 자, 분자, 몰수가 되겠죠? 많은 양이 지금 뷰렛에서 떨어지는 양이 과량이고 삼각 플라스크가 작은 양이니까 많은 양에서 작은 양을 빼면 남은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밀리리터라고 하는 단위로 써서 밀리몰이라고 하는 단위로 자, 몰농도를 계산할 겁니다. 분모부터 해결하면 원래 50이 있었고 뷰렛을 통해서 10.5만큼 떨어진 상황이라고 했고 자, 이 값을 그냥 계산해서 60.5라고 쓰지 마시고 원래 있었던 50과 10.5로 나누어서 생각해서 이 부분이 문제마다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10.5 더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윗부분입니다. 많은 양이니까 많은 양 이번에는 뷰렛이 많은 양이죠. 0.1 몰농도 였고 넣어준 양이 10.5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원래 삼각 플라스크 속에 얼마가 들어있었는지 확인을 한다면 0.02 곱하기 50만큼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미리모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물론 계산은 계산기가 합니다. 계산을 했더니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8.2644 뭐 이렇게 나오니까 소수 셋째 자리까지 정리를 하면 8.2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까지 수소이온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pH를 구하는 게 문제였으니까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로그 8.2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답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답은 3.08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